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 대목에서 잠깐 좀 궁금한데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아니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뭐 누구죠? 저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끊임없이 야당 200석을 얘기를 해요. 야당이 200석 가져가면 뭐 탄핵 운운하면서 난장이 된다라고 이제 나경원 후보 주장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뭐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셀프 스스로 사면할 거다. 누가 들어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예,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면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렇고 사면법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행사를 하는 거고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빼놓고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특별 사면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자 사면권을 그 대통령에게서 국회로 옮기겠습니다 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다 프랑스도 그렇고 이를테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로 가면은 모를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법을 좀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약간 정치적으로 무리한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약간 2020년 분위기랑 매우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180석 얘기, 200석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했어요. 4년 전에. 하지만 주로 180석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이제 전략이 나왔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지금도 민주당이 조심하고 있지만은 그때도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느낌이 뭐냐면은 야 200석이 된다고? 야 탄핵 한번 가볼까? 약간 저쪽 보수도 이제 경계하는 게 있지만은 진보 쪽도 약간 굉장히 결집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게 이 200석이라는 게 언급이 되는 게 반드시 민주당 계열에 불리한 것인가는 저는 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결집하게 만드는 약간 스스로 보수도 결집을 하게 만들고 민주당도 결집을 하게 만드는 통상 보면 공포의 200석이네. 공포의 200석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제 선거 결과는 투표율하고 연동이 되고 어떤 세대에서 어떤 누구의 지지층이 투표 적극성이 높으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것이니까 선거 결과는. 그런데 보면 지금 제가 보면 대개는 과거에 보수 성향층에서 투표 의지가 좀 더 높았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그 KBS에서 지금 최근에 막판에 조사한 거 보면 진보층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전국 투표율이 87%인데 보수는 86%.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1% 포인트가 이제 높은 진보층이 더 높다는 거죠. 투표 의향이. 그리고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90%예요. 투표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87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보수 정당의 지지층들이 조금 수치가 이제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고 또 물론 제일 높은 건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제 91%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조국혁신당 지지층 투표하겠다가 물론 이제 이게 91%예요? 1~2% 차이니까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닌데 낮지 않다는 거잖아요. 원래 제3정당에 있는 정당의 그 지지층들은 투표 의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3정당에 있는 것은 떨어지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요. 개혁신당은 몇 프로예요? 개혁신당은 81%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높으면은 뭐 진보 낮으면 보수 이 얘기 있잖아요. 이제 최초로 선거 최초로 약간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약간 지난번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수 정당이 유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20대와 30대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남성에서 특히 또 좀 더 있거든요. 지금 제일 높아요. 그 층에서 부동층 비율이라든가 높고 투표 적극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층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낮아졌는데 보수 정당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안 나와버리니까. 안 나와버리는 수 있는 거니까. 투표장에 오히려. 뭐 저는 이제 투표율가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느냐 여부도 주요하게 포인트를 해서 과거에는 없던 거죠. 왜냐하면 보수 정당의 지지층이라는 것은 매우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서 안정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투표율을 보였던 것이니까. 지금 그 KBS 조사에 따르면 진보 유권자들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든 굉장히 투표 참여 의지가 80~90% 정도 되는 거고 보수층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투표할 의지가 80%대이긴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60대, 70대가 투표 참여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의지도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표 의지가 40대, 50대는 그거보다 제법 낮은 편에 나오고 실제 투표는 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투표 의향을 물어봤을 때는 네. 40대, 50대가 네. 60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투표하겠다. 하겠다는 의지가. 그러니까 예. 40대 40, 50, 60이 거의 균일하게 네. 투표 의지가 높다.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의향에서도 차이가 나고 실제도 차이가 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40대와 50대, 특히 50대의 네. 굉장히 투표 적성이 지금 굉장히 충만해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 벌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60대 약간 도. 세대 인구가 좀 더 적은 것에 대한 벌충이 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이게 쏟아져 나와서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나가서 투표하는 숫자예요.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율이 그렇죠. 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개수가 중요한 네, 것이니까 개수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면 이기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50대가 인구가 많아요 지금. 지금. 예,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40대고 뭐 40대가 많나? 아니 50대가 더 많죠. 네. 60세 이상으로 하지 예. 않고 60대, 70대 어,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50대 남자 투표 의사 91%, 50대 여자 91%. 91%. 예, 그래서 60대는 근데 차이가 없습니다. 60대는 예. 92%, 93%, 70세 이상도 92, 93. 네. 거의 노인 낙오비인데 지금 여기다 50대잖아 지금. 네, 지금 다 지금 그러니까. 뛰쳐나간다고 지금. 50대가 젊어. 그러니까요. 다 나가서 투표하겠다. 그게 상당하네요. 투표할 의지가 거의 90%대에 이른다니 어마어마하다. 반드시 대한민국. 투표하겠다. 물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는 그냥 투표하겠다도 아니고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예, 90%. 조사에서 이제 이 투표하겠습니까 하면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 예. 1번, 2번은 뭐 아마도 투표하겠다 또는 가급적 투표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3번은 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다 예.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안 중요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고만 봐요. 와, 그걸 적고 그렇죠. 투표 유형체하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낮춰서 예. 투표율이 나오긴 하죠. 예. 야,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주권자로서의 한 표 행사 의지가 이 정도로 강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경기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이 지역 경기 분당 갑으로 갑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국민의힘의 안철수 두 후보가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니까 이광재 후보가 45.8, 안철수 후보가 40.4. 갤럽 조사도 성향은 비슷합니다. 이광재 49, 안철수 43. 누가 됩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추세로 봐서는 이광재 후보의 당선 가능성 상당히 이제 제법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초반에는 뭐 두 자릿수 격차가 이제 났던 상황이고 이 지역 자체가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 서울에서의 이제 남쪽에 있는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북한과 접해 있는 접경 지역,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농촌과 접해 있는 이제 도농 복합 지역들이에요. 네. 뭐 양평, 가평 뭐 이런데 여주 이런 데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강세 보이는 것을 꼽으라면 이제 세 곳이 있는 거예요. 과천이 있는 것이고 용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수지를 중심으로 한. 네. 그다음에 분당인 거예요. 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부유한 곳이어서 보수 정서가 강한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분당인데 분당도 갑과 을이 있잖아요. 을보단 갑이 더 그런 건데 지금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지금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지고 있거나 초반보다 이제 적어진 것인데 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것이냐 하면은 먼저 여러 가지 얘기 이광재 후보가 올라 이제 캠페인을 잘 하긴 하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다른 차원의 상상력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긴 그러니까 뭐 얘기 한데 들어보니까 뭐 네. 아마추어긴 한데 그 오케스트라 파페라단을 같이 다닌대요. 예, 그 품격 있게 분당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원지사 처음 당선됐을 때 네. 2010년인가요? 그때 상대 후보가 이계진 후보였어요. 아나운서. 처음에 한 20% 포인트 가량 나와서 뭐 해보나 마나 이런 자. 차이였는데 이제 역전을 해서 당선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예, 그때는 예. 이제 아마 뭐 마을 경로당들에서 잠을 자면서 강원도를 돌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캠페인을 제가 봤을 때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 이제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 이 분당 국민들한테 영향을 좀 주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이제 재건축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걸 누가 좀 다르게 접근하느냐 이것을 아마 신선감을 주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접근 경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 대형 병원이 3개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분당 의사. 서울대병원, 분당 그래서 그 강남 그 을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삼성병원이 있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과한 분석 같아요. 서울 삼성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산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분당에서는 지리적 특성상 여기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대형 병원들에 관련 있는 그렇죠.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과한 분석을 한 게 저고요. 송파갑, 강남을 분당갑 이런 데가 영향을 받는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느냐라고 한다라면은 분당갑이에요. 이거는 확실해요. 대형 병원도 많이 모였고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딴 데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천당 위에 분당 해가지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딱 거기거든요. 부촌 이거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아요.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건축 이슈가 있어가지고 재건축 조합에서 후보들을 다 불러요 지금. 불러서 100명 정도 모여 있어서 야 이광재 와봐. 그래서 그냥 이광재 후보가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현안에 그러면은 정확히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쪽에 들은 건데 안철수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잘 몰라요? 잘 안 가려고 한대요. 아. 상대 이광재 후보는 거의 다 간대요. 부르는 데마다. 그게 부르는 왜냐하면 데마다. 표로 계산을 하면은 뭐 100표 뭐 200표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거 거기 듣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는. 근데 그게 파급 효과가 전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덜 간다. 고발하지 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들은 거라고 이거. 뭐 말만 하면 고발을 하니까 무서워 죽겠어. 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거를 좀 아쉬워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캠페인을 국민의힘 고발 좀 하지 마세요. 캠페인을 무슨 말만 이제 하면 해보다 고발해. 보면은 그 근데 안에 모니터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봐? 전국구 방송이야 거의. 이거 다 모니터해가지고. 고발하고. 여기서 고발당하신 거예요? 네, 나 여기서 고발당했어. 여기서. 이게 이제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여러 작은 이제 모임들 있잖아요. 모임들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선거군에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커뮤니티예요. 맞아요. 네. 그 커뮤니티 이제 이 카톡방이든 이것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하나 올라면 관심이 있고,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누구 해법이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죠. 확산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보인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민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지금 보면 상당히 중진들인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요. 치명상이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배팅을 하라면은 저는 이광재 후보한테 배팅을 할게요. 정확하게 네. 3월 중순에 안철수가 높다가 3월 중순에 딱 붙었다가 네. 지금은 벌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네. 추세가 뭐 더 확 벌어지진 않겠지만은 네.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광재 후보는 저는 그러니까 박빙 지역을 박빙, 초박빙, 초초박빙, 초초초박빙으로 네. 좀 분류를 하자면은 네. 여기는 사실은 초초초박빙이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광재가 승기를 많이 잡았어요. 제 이광재 느낌은 씨? 그냥 박빙 정도, 초박빙도 그러면 아니고. 안철수 후보 정계 은퇴 모르죠. 그분은 또 어떻게 달리실지 뭐 다시 돌아오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철수의 가장 최대 정치 생명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낙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아남는다라면은 굉장히 이번에 수도권 거의 전멸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중진들은 전멸이라고 보면은 뭐 당내에서 목소리가 세지겠죠.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는 당선되면은 아마 차기 대선 후보 군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들어가겠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포천 가평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윤국 후보, 국민의힘의 김용태 후보. 이 김용태는 그 젊은 김용태, 네, 그렇죠. 청년 김용태, 그 이제 최고위원. 예전에 삼선했던 국회의원 예. 김용태는 고양시에 고양시에. 고양병 아니죠 고양정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예, 딴 데 가 있어요. 하고 예. 고양정. 고양정. 굉장히 김영환 젊은 후보인데 예, 이 최고위원. 지역에 네. 제 그 포천 가평이니까 접경 지역이고 네. 또 이제 동쪽에 농촌 지역이 있는 예, 상황이니까 굉장히 보수 경기도에서는 예. 거의 내내 사실은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박용국 후보 있잖아요. 네. 보수 정당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 김용태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그러네요. 접전이어서 예.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김용태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너무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여기를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초초초박빙이에요. 초초초박. 예, 왜냐하면은 김용태가 지고 있다가 역전했다가 다시 박용국이 붙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론 M 기준으로 그 네. 추세선을 보면은 김용태 42.5, 박용국 42.4, 예. 0.1% 포인트 차로 이제 예. 추세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굳이 돈을 진짜 걸려면은 예. 소액만 걸게요. 10,000원만 걸고요. 왜냐면 전 재산에 거의 자신이 없어요. 너무 붙어서 예. 김용태한테 걸 것 같아요. 네. 10,000원 김용태. 그러니까 박용국 알겠습니다. 후보는 포천시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평 이런 데서 네. 표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정. 수원정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정 민주당의 김준혁, 국민의힘의 이수정. 여기 대파 막말 두 후보의 대격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국내 최대 비호감 격전지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그런데 네. 김준혁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김준혁 후보가 상대가 이수정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고전했을 텐데 네. 대파 격파 내가 실성했나 보다로 끝났어요. 여기는. 대파 격파 내가 실성했나 보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상쇄됐으면은 이제 기본 밭을 봐야 되잖아. 여기는 민주당이 그냥 우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준혁이 아무리 지금 붙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김준혁한테 걸겠다 돈. 예. 수원정 이제 영통인데 네. 경기도에서 거의 제일 젊은 도시 중에 하는 곳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재보궐 선거에서 그때 전직 의원이 된 거예요. 민주당의 의원이.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았을 때도 된 네. 상황이니까.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지역 이거 봤을 때는 이 지역의 투표율은 상당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제 전체 투표율에서 네. 하위 10개를 꼽으면 그 중에 4개가요. 네. 안산과 부천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10개 중에 4개가. 왜냐하면 근데 선거 막판에 그 지역에서 이제 막말 논란이 나왔고 세월호 막말 논란이 부천에 있던 차명진 후보 나왔고 네. 또 안산에서 김남국 후보 관련해서 또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지역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결과는 큰 흐름 변화는 없겠지만 지역 투표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지역에. 알겠습니다.